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나라가 시끄럽죠? 여러분도 사실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대통령이다. 당신이 대통령보다 높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인가? 우리는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자궁. 그럼 말 그대로 자식의 궁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요, 공주고, 잘하면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인 국가의 대통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2명, 3명 여럿이 산다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나라를 형성하고 1인 국가에 우리는 대통령입니다. 이 국이라는 건 뭡니까? 큰 울타리가 있고 이게 창과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입,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이 큰 울타리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게 국이고, 그리고 밑에 가가 붙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가를 이루면서 한 집안 한 집안이 나라이면서 나라를 이룬 사람이 우리 개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입니다. 자궁에서 나와서 왕자의 공주죠. 그리고 1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1인 국가의 통수권자 대통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1항이죠.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요. 권력은 국민이 행사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왕머슴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한번 대표격으로 다스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보나 우리 생리적으로 보나, 그런데 자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500g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이 미약한 데서 나왔지만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한 데서 태어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된 거고, 국가도 개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 개인이 모여서 국가대표, 최고 책임자,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 뽑은 사람이 이 머슴을 뽑은 거니까 더 높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당신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왕조국가 시대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생각하는지, 상명하복으로 생각하는지,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이 상명하복이 심신에 배버립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지, 군대에서도 그랬지, 직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면장도 못 되는데, 군수도 못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호칭에도 너무 과분해가지고 감당을 못 합니다. 어찌 보면 관점민비, 그리고 노예근성이 딱 쩔어 있는 거죠. 계급의식이 철저해가지고 부하는 위에서 말하면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라도 이렇게 독립을 해서 내가 대통령이다. 감투공화국에서 그런 대통령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뻐개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왕조국가 시대처럼 이렇게 노예근성을 가지고 알아서 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주권 재민이라는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내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과 수평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무슨 말 하기도 전에 깜빡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비굴한 자아의식이죠. 자존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이 되어서 1인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선택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고르고 책임을 짓는 겁니다. 라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집, 또 자녀,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날마다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뭐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수능이냐
아니면 정시냐, 학종이냐, 이런 거 선택할 때 여론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것도 어땠어요? 또 전문가나 기타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망을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맞겠다는. 어찌 보면 선택하는 능력도 책임지는 의식도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얼굴 내고 쇼하고 이런 데서는 얼굴 잘 내밀면서 고심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짓는 자세를 1인 국가의 대통령은 져야 되는데, 일개 하나하나 국민들도 1인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 대표로 왕모습으로 뽑힌 사람이 그걸 피한다면은, 선택도 피하고 책임도 피한다면은 자격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업적을 내기가 힘들죠. 역시 선택과 책임할 때는 공명정대해야 되고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무는 지지 않고 책임은 또 지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다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외교도 벌써 제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삐걱거리잖아요. 상황이 항상 변하는데, 정치는 생물인데 이 살아있는 생물에 그때그때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적자생존인데, 그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든 우리처럼 이 1인 국가의 CEO, 대통령이든 선택과 책임을 잘 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야 되죠. 생명과 재산. 역시 대통령의 책무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즉 개인마다 의사도 되고 CEO도 되고 때로는 상담가, 목사, 교사, 어떤 때는 어머니, 어떤 때는 아버지 역할, 동생, 형, 이런 역할을 하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생명,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자기가 의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싸는 것까지 자기 몸 안팎을 잘 살펴서 절제하고 때로는 또 통제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는 가고, 이게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종합병원인가 동네 병원인가,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하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잘 관리하고 살펴보고 그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보여야 되죠. 그 재산 지키는 거 역시 마찬가지. 이거 재산 지키는 거 현실을 직시하는 거. 요즘 뭐 부동산이다, 또 주식이다, 현금이다, 달러다, 여러 가지 재테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빚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 자기 자산을 지키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상식에 어긋난다든가 금융상품 잘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데 투자했다가 역시 수업료 엄청나게 치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 재산이 좀 있다 하면은 그것을 노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안팎을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만, 이 재산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이제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신체 자체를 노리는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여자로서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여자는 그 자기가 지켜야 할 부분이 또 많죠. 그리고 물리력에서는 또 남자한테 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거 하며 이 목숨에 달린, 이 심신에 딸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재산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슬프게도 사기공화국입니다. 이 사기공화국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냉정하게 알아듣는 것,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구분하는 것, 그 실력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수신제가 지국 그렇게 얘기잖아요. 1인 국가 대통령으로서 자기를 지키려면 몸을 닫고 집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치국이다, 이게 순서적이다, 아니면
동시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뒤에 붙은 것이 평천하잖아요. 천하를 평정하는 것까지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개인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자기 개인 국가를 다스리려면 몸을 닫고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목숨도 자산도 원래 상태를 이를테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과 부모한테 물려받은 우리 심신이잖아요. 이것을 본래 상태로만 지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모는 좋은 심신을 물려줬는데 내가 함부로 쓰면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또 부모가 거액을 상속해줬는데 허랑방탕 탕진해버리면 그거 부자 3대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2대도 못 가고 그대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자기가 노비근성을 가지면 안 되겠죠. 내가 내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CEO다.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최고 책임자요. 통수권자요. 국가를 이렇게 대표하는 원수잖아요. 전쟁 날 때 결정하는 거잖아요. 전쟁은 해야 되겠다. 이 외교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 안을 다스리는 거, 아까 나라 안을 창들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울타리 밖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창들고 백성들과 더불어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국경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라진 국경의 시대, 국경이 거의 무의미해진 이 시대에 외교라는 것은 또 옛날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수호자로서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죠. 인생은, 정치는 성과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계승해야 되죠. 내가 물려받았듯이 인수했잖아요. 그럼 또 물려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인생의 성과라는 것은 역시 가시적인 거, 보이는 것도 있지만 비가시적인 거, 어떤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자녀에게 보여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책을 읽다 보니까 정희진이라는 여성학자가 쓴 건데 그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역시 또 그런 그 남편의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전화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얼마나 남자들이 그 여자를 괴롭히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집에서 아빠와 엄마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아빠로서는 그 부정적 성과를 이게 왜 정의 효과도 있는 거지만 부의 효과라는 건 또 있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시적인 거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보여준 거죠. 그러나 이제 머릿속에 그게 어떤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신에 이제 박히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아이들이 한두 살 될 때는 뭘 모르는 줄 아는데 한두 살이 아니라 태아에서부터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태아가 반대편으로 위협을 당한다든가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한다든가 하면은 그 안에서도 자궁 내에서도 피신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넘으면 그 말도 알아듣고 그런 어떤 분위기, 왜냐하면 그게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뭐랄까요 영양권에 들어있는 자궁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소리는 역시 이제 듣게 되고 그 분위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렇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으로만 또 볼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우주에 태어나서 인생은 성과의 예술인데 내가 오기 전보다 이 우주를 조금
낫게 만들고 가느냐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들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남들이 보면 평가할 때 그 새끼 참 잘 죽었다. 야, 참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다. 더 살았어야 되는데 참 그 사람 세상에 왔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떠난다. 남들 또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비교적 이렇게 합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엇갈려 있지 않으면, 얽혀 있지 않으면 대개는 냉정하게 제대로 평가합니다. 그런 성과 예술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계승해야 되죠. 인생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흑자 인생이 있고 적자 인생이 있고 본전 인생이 있잖아요. 적어도 부채는 상속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릴레이인 셈입니다. 내가 자녀한테 이제 그 이어달리기를 하게 하는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다음 세대한테 내 뭐랄까요 성과를 물려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적이든 부적이든. 근데 이번 정권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랏빚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나랏빚 사상 첫 800조 돌파. 이게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인 건데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충당금 생각하면은 뭐 천조 훌쩍 넘을 겁니다. 9개월 새에 100조나 늘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걱정이다 하는 이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나랏빚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느는데 9개월 사이에 100조가 늘면 1개월에 10조 이상이라잖아요. 10조라는 돈이 실감이 안 납니다. 아마 10조면은 우리 5천이니까 얼마나 나눠줄 수 있으려나요? 20만 원씩 나눠줘. 이거 어마어마한 10조면은. 근데 여기 100조가 늘었다잖아요. 그럼 100조면 200만 원씩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이던가요? 5천만? 이런 돈을 나눠주는 건 쉽지만 국민들 하나한테 그렇게 하나한테 걷어서 이 100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채를 늘리는 건 쉽지만 갚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생활 한 3분의 2는 33년 사이에 3분의 2, 뭐 20 몇 년 사이에는 빚이 없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데 빚 갚는다는 것 이게 뼈에 사무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지어놓고 대통령은 아까 선택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치하는 친구들 참 책임 잘 안 지쳐.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더 뭐랄까 많이 내놓고 후대한테 주고 가는 그 인생이 좋은 것이지 자기는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다 써버리고 빈깡통만 후대한테 물려주는데 지금 인구 구조로 봐서 제가 이번에 그 수능 보니까 제가 96년도에 학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80만 90만이었습니다 수험생이. 근데 올해 보니까 50만 이하더라고요. 49만. 거의 한 25년 사이에 30만이 줄었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빚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노동 인구 자체가 현격히 해마다 팍팍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그래서 이제 30만도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국방을 이거 어떻게 할지도 걱정하는데 이 국채, 나라 빚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개인 대통령도 잘해야 되면 나라 대표를 뽑은 이 왕모습이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이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 대한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운동권 친구들이 뭐 돈을 벌어보고 빚을 갚아보고 이런 의식이 없어가지고 경제 관념이 즉 애국이라는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지도 의심될 정도거든요. 개인 하나도 자기 개인 국가를 잘 다스려야지만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개인 국가는 어찌 보면 작게 영향을 미치고 가지만 나라라는 것은 국민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애국의 개념이라든가 국채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 펑펑 쓰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잘못하면 신상필벌해야 됩니다. 상 줄 때는 상 주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지만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냥 대통령한테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뭐 무슨 그래서 저는 무척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뭐 의존한다? 대통령한테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너나 나나 같은 대통령급이다. 나는 개인국가의 대통령이고 너는 나라의 대통령인데 잘 다스려야지. 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잘못됐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대통령이라면 비판적 수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책임지려면 인정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국민이 북한에 가서 죽어도 제대로 그거 대응도 못하고 성과를 낼 생각은 않고 기존 거 다 쓰면서 빚을 상속하려고 하는,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형국에 이르렀으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흑자 인생이 돼가지고 자손에게도 그러고 이 나라에도 뭔가 긍정적인 것을 많이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라를 살림했던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